안녕하십니까. 아토텍 코리아 일반도금사업부 무전해니켈 도금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권민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 참석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웨비나의 주제는 전기 투석을 통한 무전해니켈 도금액 수명 무제한 연장 시스템인 에덴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무전해니켈 도금 제품의 한계점,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해답들, 그중 가장 합리적인 해답을 만들기 위해 자세 측에서 개발한 에덴 시스템에 대한 소개, 해당 에덴 시스템의 구성, 작동 원리, 장점 소개, 에덴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비용 감소 효과, 에덴 도금 약품의 종류,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인증된 기술,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무전해니켈 도금 제품의 한계점입니다. 일반 무전해니켈 도금 제품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국내 무전해니켈 도금 산업에 어려움을 주는 4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무전해니켈 도금업체 사장님, 공장장님께 무전해니켈 도금업에 종사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아래 4가지 고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상되는 원재료 가격, 두 번째, 강화되는 화관법, 세 번째, 까다로운 폐수 처리, 네 번째, 인력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차화인산 나트륨 가격 폭등 이슈로 인해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니켈 값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관법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고 폐수 처리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금업계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 층이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도 제한되어 도금업계의 인력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무전해니켈 도금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도금업체 분들의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무전해니켈 도금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신 종사자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무전해니켈 도금의 원리와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전해니켈 도금은 말 그대로 외부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니켈 도금이며 반응의 원리는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자가 환원 반응입니다. 반응식을 보시면 차인산 나트륨이 전자를 내놓으면서 니켈 이온이 전자를 받아 제품 표면에 석출되어 니켈인 합금층인 무전해니켈 도금층이 형성됩니다. 위 반응을 통해 수소가스, 나트륨, 황산염, 아인산염과 같은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무전해니켈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도금은 제품 내부에 구멍이 있거나 형상이 복잡한 제품은 도금이 까다롭고 도금 두께 편차가 발생하는 반면 사진과 같이 무전해니켈 도금은 형상에 관계없이 일정한 도금 두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전해니켈 도금은 대표적으로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금이며 이납량이 높은 고인 제품의 경우에는 내식성 또한 우수합니다. 렉 바렐 도금으로 양산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소재의 도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향후 발표드릴 내용에 자주 언급될 단어인 MTO에 대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MTO는 도금액 수명을 나타내는 단위로 메탈 턴오버의 약자입니다. 대부분의 무전해니켈 도금액의 경우 도금액을 건욕하게 되면 니켈 농도가 대략 5g/리터 또는 6g/리터를 나타냅니다. 도금이 진행될수록 니켈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도금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충제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보충제를 통해 보충을 하다 보면 건욕 직후 니켈 농도만큼 보충을 하는 시점이 오는데 이를 1MTO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건욕 시 니켈 건욕제가 60ml/리터가 투입돼야 되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면 보충제가 60ml/리터 투입된 시점을 1MTO라고 말합니다. 탱크 사이즈가 100리터라고 가정하면 1MTO는
계산식과 같이 니켈 보충제가 6리터 투입되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전의 니켈 도금액의 평균 수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도금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부산물로 인해서 도금액 상태가 변하고 결국 수명이 제한되게 됩니다. 도금액 수명은 도금층 내 이남량별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인 제품의 경우에는 약 6에서 10mTO이며 저인, 고인 제품의 경우에는 약 4에서 6mTO입니다. mTO가 증가함에 따라 무전의 니켈 도금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 한계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산물이 축적되어 도금액 수명이 다하게 되면 도금액을 폐기해야 하고 도금 탱크를 질산으로 부동태화한 후에 세척하여 다시 도금액을 건욕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도금액을 재건욕해야 하는 것이 치명적인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또한 mTO가 증가할수록, 다시 말해서 도금액 수명이 지날수록 아래 그래프와 같이 도금 속도가 감소하게 되어 생산성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금 품질이 도금액 초기와 수명이 거의 다하였을 때가 차이가 나게 되며 불량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계점은 이러한 이유로 무전의 니켈 도금은 자동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품 형상이 다양하고 한 개의 도금 탱크에 여러 제품을 도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기술적 측면에서의 이유는 mTO에 따라 도금 속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도금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나 pH와 같은 작업 조건을 수동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도금 대비 자동화 구축이 까다롭습니다. 도금액 수명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은 도금 속도뿐만이 아닙니다. 내식성 또한 감소되며 도금층 내부 응력이 증가하여 사진과 같이 밀착 불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금액 수명이 제한되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예전부터 무전의 니켈 도금 산업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 다룬 무전의 니켈 도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황산염을 포함하지 않는 무전의 니켈 도금, 약품 침전법, 이온 교환 수지 사용, PDM 블리드, 전기 투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불량이 발생하거나 기존 대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한계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에덴 시스템의 원리가 되는 전기 투석 기술은 기술력만 기반이 되면 이러한 한계점 없이 도금액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금 약품과 장비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자사 측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안정적인 현재 버전의 에덴 시스템을 개발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내 무전의 니켈 도금 업체에서 도금액 수명 연장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PDM 블리드 기술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DM 블리드는 말 그대로 일정 주기마다 도금액의 일정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도금액을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일정한 mTO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의 폐수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고 이에 따라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와 같이 3mTO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TO당 약 33%의 도금액을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PDM 블리드는 도금 탱크 교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부산물보다 니켈, 차인산 나트륨과 같이 도금액에 필요한 성분이 많이 버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자사 측의 에덴 시스템의 기본 원리인 전기 투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투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치 타입의 일반적인 전기 투석입니다. 이 뜻은 도금액을 일정 mTO 수준까지 사용한 후에 도금액을 상온으로 다시 낮춰서 전기 투석을 통해 mTO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비연속적 전기 투석이기 때문에 PDM 블리드와 같이 mTO가 증가하면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전기 투석을 해야 하므로 도금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금액 온도를 낮췄다가 다시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있습니다. 반면
자사 측 에덴 시스템의 기본 원리인 지속적인 전기 투석 방법은 생산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투석을 진행하여 일정 수준의 도금액 수명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며, PDM 블리드와 같이 폐수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배치 타입의 전기 투석과 같이 생산을 일시 중단시켜야 하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도금액 수명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금액 내 성분 또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며 폐수량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장점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덴 시스템의 구성, 작동 원리 및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은 에덴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베스 모듈, 워킹 모듈, 멤브레인 모듈 총 3개의 모듈과 정류기로 구성됩니다. 각 모듈의 역할을 보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에덴 시스템을 인간의 신체에 빗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뇌의 역할을 하는 베스 모듈입니다. 베스 모듈 내에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각 설정값, 예를 들면 사용자가 원하는 MTO 범위를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고, MTO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을 결정하듯 베스 모듈 내 설정값과 측정값을 바탕으로 에덴 장비 가동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듈은 심장 역할을 하는 워킹 모듈입니다. 워킹 모듈 내에는 3개의 소형 탱크가 있으며, 각각 전기 투석이 완료된 후 깨끗한 도금액이 모이는 B100 탱크, 부산물 위주로 구성된 B200 탱크, 전기 투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해질이 투입되는 B300 탱크로 구성됩니다. 심장이 여러 기관으로 혈액을 공급해 주듯이 베스 모듈과 멤브레인 모듈 가운데에 위치하여 양 모듈로 도금액을 전달하는 역할, 폐수를 폐수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모듈은 콩팥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 모듈입니다. 콩팥이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듯 멤브레인 모듈 내 부산물만 선택적으로 걸러주는 멤브레인이 있어 정류기에서 전류가 가해지면 부산물을 걸러내게 됩니다. 이후 성분에 따라 워킹 모듈 내 각 3개의 탱크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 모식도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배관 또는 호스를 뜻하며, 화살표 방향은 도금액의 흐름입니다. 먼저 85도에서 90도에 이르는 도금액을 베스 모듈 내 펌프를 통해 흡입하여서 2개의 열 교환기를 거칩니다. 열 교환기를 거친 도금액은 식혀진 상태로 워킹 모듈 내 B100 탱크로 들어가게 되고, B100에서 멤브레인 모듈로 이동하여 멤브레인에서 전기 추석을 통해 부산물이 걸러지게 됩니다. 걸러진 도금액은 다시 B100으로 들어오며 부산물은 B200으로 모이게 됩니다. B200에 모인 도금액은 일부 폐액으로 버려지며 일부는 다시 멤브레인 모듈로 들어갑니다. B200에 물과 가성소다가 투입되는 이유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연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사용자가 원하는 도금액 수명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멤브레인 모듈에서 어떤 원리로 부산물이 걸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양 끝에는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B300 용액이 있으며, 멤브레인 양쪽에 한쪽은 양극, 반대쪽은 음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덴 장비를 가동하게 되면 B100, B200으로 도금액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멤브레인 내에서 B100과 B200 내 용액이 서로 혼합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통로로만 이동하게 됩니다. 도금액 내에는 다양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100에는 도금액에 필요한 이온들, B200에는 도금액에 해로운 이온들이 정류기에서 전류가 인가되면 각각의 멤브레인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모든 일가 양이온들이 일가 양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멤브레인을 통해 음극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음이온들은 음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멤브레인을 통해 양극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가 양이온인 니켈은 이동하지 않고 제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앞서 B200 탱크에 물과 가성소다를 넣어주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는 B100과 B200의 pH 차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B100은 도금액의 pH인 약 4.5에서 5.0을 띠며 B200 탱크는 pH가 약 7.0에서 7.5로 유지됩니다. 위 pH 차이를 통해 1가 음이온인 아인산이온 H2PO3-가 H+와 2가 아인산이온 HPO3-2-로 분리가 됩니다. 다음은 1가 음이온들이 1가 음이온만 걸러주는 멤브레인을 통해 다시 B100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1가 음이온인 차인산 음이온과 환원제 성분이 B100으로 이동하며 2가 음이온인 아인산, 황산 음이온들은 B200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로써 B100에는 니켈, 차인산, 환원제가 남게 되고 B200에는 부산물인 아인산, 황산 이온이 남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공정이 전기가 가해지는 동안에 수백 개의 멤브레인 내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이전 에덴 시스템 모식도로 돌아가서 B100, B200 내 도금액 성분의 농도가 각각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200 내에는 부산물의 농도가 B100에 비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1kg 니켈 석출량을 처리한다고 가정할 시 도금 탱크에서 에덴 장비로 시간당 약 120리터를 빨아들인다면 약 100리터는 걸러진 도금액이 다시 도금 탱크로 들어오게 되며 20리터는 폐수로 버려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무전의 니켈 도금과 같이 도금액을 한 번에 대량 폐기하지 않고 펌프를 통해 소량씩 폐기하는 방식이며 이 폐수에는 니켈 농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통해 에덴 장비를 사용했을 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겠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가로축, 도금액 수명, 다시 말해 에덴 장비를 가동하면서 20mTO까지 사용하여도 니켈 농도나 차인산 나트륨 농도는 변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보충제를 통해 수동 보충했을 때 농도가 유지되는 것이며 에덴 장비가 자동으로 니켈이나 차인산 나트륨을 보충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에덴 장비를 가동하면서 20mTO 이상을 사용하여도 사용자가 2.5mTO 수준 유지를 타겟으로 원하면 지속적으로 2.5mTO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와 같이 도금액 성분의 농도와 X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반적인 무전의 니켈 도금액의 한계인 도금 속도, 내식성, 내부 응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도금 품질을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증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대의 에덴 시스템의 장비로 최대 4개의 도금 탱크까지 가동할 수 있어 도금액 수명이 다하여 도금액을 이송하여 탱크를 방래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스 모듈 내 소프트웨어에 탱크 번호, 가동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4번 탱크 중 1, 3번 탱크만 MTO가 높은 수준이라면 1, 3번 탱크만 가동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가동 시간을 10분으로 설정한다면 1, 3번 탱크를 각각 10분씩 자동으로 번갈아 가면서 가동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에덴 장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사 측에서 동시에 홍보 중인 도금액 자동 분석 및 보충 시스템인 니켈 컨트롤러 장비와 결합한다면 도금액 관리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도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이 예전보다 증가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에덴 장비의 최대 장점은 사용자로 하여금 비용 감소 효과를 가하는 점입니다. 일반 무전의 니켈 도금의 경우 주기적으로 재건육을 해야 하므로 건육 비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에덴 시스템 적용 시에는 최초 1회 건육 후 MTO당 보충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도금액 수명이 짧은 경우, 예를 들면 알루미늄 소재의 도금 또는 저인,
고인 무전해니켈 도금 제품의 경우 비용 감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알루미늄 소재 도금 시에는 어떤 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아연 불순물로 인해 3에서 4mTO 이상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인데 에덴 시스템이 도금액 내 아연 불순물을 일부 제거해주는 부수 효과가 있어 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현재 에덴 장비를 사용하시는 국내 업체의 아연 불순물 농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약 10ppm 이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고인 무전해니켈 도금액 사용과 에덴 고인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폐수량 비교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일반 고인 무전해니켈 도금액 수명은 4mTO 기준이며 에덴 시스템은 250mTO까지 도달했을 때 기준 데이터입니다. 전체 폐수량을 비교하였을 때는 에덴 시스템 적용 시에 약 35%의 폐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폐수 내 니켈량은 65% 감소하며 차인산염량은 75% 감소합니다. 요즘과 같이 차인산 나트륨 가격이 높을 때에 특히 비용 절감 효과를 어느 때보다 톡톡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타 비용 또한 감소합니다. 월 권역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도금 탱크를 방리, 청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방리에 투입되는 방리재나 질산 사용량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이제 자사 측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덴 시스템과 호환되는 도금 약품의 종류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남량별로, 광택별로 제품 종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 에덴 도금 약품은 자사 측 에덴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며 다른 무전해니켈 도금액과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에덴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약품 취급 방법이나 작업 조건이 일반적인 무전해니켈 도금 제품과 달라 사용이 번거로우실 거라 예상하시는데 예상과 달리 작업 온도, pH, 도금 속도는 일반 무전해니켈 도금 제품과 유사하며 부충 방법 또한 동일합니다. 저희 아토텍에서 에덴 장비를 이렇게 자신 있게 홍보하는 이유는 품질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인증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약 24대 에덴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그중 약 10대가 자동차 부품 시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총 3대 에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중 일부 제품에는 도면 내에 저희 에덴 약품이 명시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은 대다수가 까다로운 고품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이 필요하며 유기적인 공정 감사를 받기 때문에 도금 라인을 최대한 자동화로 구축하고 생산 데이터를 축적하여 불량 발생 시 빠른 원인 파악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장점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쉽고 효율적으로 만족시켜 오며 전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시스템의 장점을 3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환경, 기술, 비용적 측면에서 장점을 최종적으로 짚어드리면 도금 약품 관련 ELV, RoHS 규정을 준수하며 폐수량 감소 효과를 통해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도금액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도금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금액 자동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약품 폐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비용적인 장점을 가져다주며 생산 로스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도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업계는 일부 다르지만 일본 분말 야금 업계에서 자동차 시장 변화에 따른 대형 성공 사례에 대한 기사를 넣어봤습니다. 요는 시장이 변화하여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발생한 어려움을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통해 극복했다는 내용입니다.
도금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향후로도 더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 사례와 상황이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대응해 나간다면 튼튼한 뿌리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